안녕하세요, 유튜브 꾸러기 라스카도르입니다. 오늘은 레인지로버 2세대 이보크를 시승하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현재 8월 1일 목요일, 현재 저는 강원도 인제서킷을 가고 있는데요. 피서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그런지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꽤 많이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자, 레인지로버 이보크를 먼저 이야기하면, 레인지로버 이보크는 1세대가 2011년쯤에 나왔고요. 그리고 2019년인 7월에 한국에 드디어 런칭을 했습니다. 1세대 이보크 모델을 저한테 어떠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별로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사실 1세대 이보크는 사실 가격에 비해서 뭐 딱히 좋은 매력도 없고 뭐 특별함도 없었어요. 그냥 레인지로버지만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하지만 동급 차량에 비해서는 약 한 7천에서 8천만 원대의 높은 가격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 가격대에서 조금만 더 하면 X5를 그냥 살 수 있고, 조금만 더 하면 포르쉐 마칸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차량이었기 때문에 사실 저는 1세대 이보크에 대해서는 딱히 그렇게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뭐 전 세계에서 70만 대를 팔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또 뭔가 매력이 있으니까 샀겠죠. 다들 사시겠죠. 근데 2세대 이보크를 딱 시승하고 나서 2세대 이보크의 느낌은 사실 벨라와 크게 다름이 없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1세대 이보크 때는 뭐야 이게 레인지로버야? 라고 얘기를 했지만 2세대 이보크는 야 벨라가 조금 부담이 되면 요거 괜찮은데 라는 느낌이 확 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차량의 도어를 딱 여는 그 순간 열리는 그 도어 캐치부터 시작해서 12.3인치 디스플레이 계기판이나 10인치 터치스크린, 그리고 하단에 10인치 터치스크린 듀오까지 사실 실내만 살짝 딱 보여준다면 차를 조금 아시는 분이라고 해도 이거 벨라 아니야? 라고 하실 정도로 실내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벨라를 시승한 지 제가 한 1년 정도 됐는데 사실 벨라와 이보크 제 머릿속에서는 차이점이 뭘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실내가 잘 돼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랜드로버 이보크에 대해서, 주행에 대해서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랜드로버 이보크의 일단 가속 성능은요, 2.0 디젤 엔진을 오늘 시승할 하고 있는 차량은 2.0 디젤 엔진이 들어가고 있는 랜지로버 이보크 D180 모델입니다. 사실 상위 모델인 D250 모델이 있긴 한데 국내에는 아직 180 모델만 들어왔어요. 그래서 현재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은 180 모델이고요. 가격은 7,600에서 8,200만원 정도의 가격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이 차량의 옵션에 대해서는 전해듣지를 못했는데 제가 다 대략적으로 살펴보고 그리고 시승차기 때문에 아마도 가장 상위 트림인 8,200만원대의 가격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레인지로버 이보크에 적용된 엔진은 2.0 인제니움 디젤 엔진입니다. 2.0 인제니움 디젤 엔진은 제규어나 랜드로버에서 사용하는 2.0 디젤 차량들은 다 이 엔진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디젤 엔진을 정말 잘 만드는 회사가 뭐냐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딱 한 브랜드 3개를 꼽고 싶어요. BMW, 푸조, 레인지로버. 물론 뭐 AS나 고장이나 이런 거 제외하고 그냥 전체적인 성능이나 주행 질감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면 전 딱 이 세 브랜드를 꼽고 싶어요. 푸조는 사실 연비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 BMW는 2.0 디젤이지만 가속력적인 부분, 예를 들면 뭐 M550D 같은 경우 상당히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는 만큼 가속적인 부분에서 꽤 괜찮은
가속감을 보여주고 있고, 레인지로버는 사실 2.0 디젤 엔진, 3.0 디젤 엔진에서 가장 편안하고 정숙한,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굉장히 괜찮은 그런 차량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일단 레인지로버 이보크에 들어간 2.0 디젤 엔진은 약 한 180마력에 43.9 토크를 가지고 있는 모델입니다. 이 터널이라서 이게 지금 잘 보이나요? 어쨌든 가속 성능에 있어서는 사실 180마력, BMW 2.0 디젤들이 190마력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재원상으로 180이냐 190이냐 사실 그건 의미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가속 성능은 그냥 나쁘지 않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 차량이 달리기 위한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소형 SUV로서 좀 빠르게 가겠다, 이 정도의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가속 성능을 최대한 끌어올리지 않은 느낌? 좀 더 이 차량이 파워풀한 면을 끌어올릴 수 있는데 일부러 안 끌어올린 느낌이 조금 강한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사실 가속 성능이 졸라 좋으면은 이 차량은 가속성이 좋다고 하는데, 이 차량은 가속 성능은 그냥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얘기 하겠지. 자, 하지만 차량 엔진 진동이나 부드러움, 그리고 가속을 했을 때 이 소프트한 엔진에 대한 느낌은 다른 2.0 동급 모델들이랑 비교하면 상당히 우위에 있는 게 사실이에요. 사실 레인지로버 이보크의 경쟁 모델, 크기로 보면 경쟁 모델은 GLA나 X1 차량과 비슷하거나, 아니면 레인지로버 이보크가 조금 더 크거나, 아니면 작은 약간 그런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가격대를 보면 이 차량은 GLA가 아닌 GLC 쿠페나 X3 이 정도 차량들이랑 경쟁을 해야 되는 가격이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동급 모델에 비해서 가격대가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X1에 비하면 가속 성능이 조금 떨어지는 느낌은 들고, 또 X3랑 비교하면 X3에서 보여주는 엔진의 정숙성이나 엔진의 고급스러운 질감 같은 부분은 얘가 훨씬 더 좋습니다. X3도 30D 모델이 아마 7,000에서 8,000만원대로 얘가 조금 더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동급 가격대 2.0 디젤 중에서는 꽤 괜찮은 가속이 아니라 엔진 질감과 전체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걸 또 얘기를 해보면, 차량의 스티어링, 핸들링 같은 경우는 좀 의외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저속에서는 핸들링이 좀 묵직하다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고속에서 좀 가벼운 느낌? 더 많은 시승을 해보면 다양하게 테스트를 해보고 제가 이 느낌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사실 비도 오고 코너링에서 조금 과격한 코너링을 아직 제대로 하지 못해봐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초반에 주행을 시작을 했을 때 묵직한 느낌이 들다가 고속 주행에서는 조금 가벼워지는 약간 반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지만 전체적인 코너링에 들어갔을 때 차량 움직임은 이 차량의 구동력, 그러니까 오프로드나 이런 4x4 시스템의 풀타임 4륜 구동 시스템인 이 차량이 전륜과 후륜의 구동 배분을 자기가 알아서 하기 때문에 코너링에서 언더스티어링이나 오버스티어링의 그런 느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4륜 구동 시스템의 SUV로서 코너링이나 주행 질감은 꽤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브레이크는 조금 담력이 좀 강한 편이에요. 그래서 시내 주행에서는 사실 이 시트 포지션이나 이런 걸 잘 맞춰놓으면 괜찮지만, 조금만 잘못 맞추면 브레이크가 살짝만 들어가면 툭툭 하고 이렇게 쓰는 느낌이 좀 드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는 레인지로버 이보크 실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레인지로버 1세대와 2세대 뭐 전체적으로 다 달라요. 전체적으로 다 다르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살펴보면, 먼저 스티어링 휠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바뀌었습니다. 스티어링의 전체적인 구성, 일단은 뭐 3포크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고 4포크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지만 전체적인 구성은 똑같지만 스티어링에 이렇게 들어간 크롬 몰딩이나 아니면 이런 투톤 컬러의 가죽, 그리고 터치 방식의 버튼들이 조금 더 고급스럽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는 벨라와 크게 다름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만족감을 주고 있고요. 기존 이보크 같은 경우는 그냥 물리적인 버튼 이렇게 2개, 그리고 사이드로 이제 약간 뭐 기능적인 버튼이 들어갔는데 그걸 터치 버튼으로 모두 바꿨습니다. 그래서 꽤 만족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계기판 같은 경우는 아날로그 방식의 계기판을 적용을 했는데 이제는 12.3인치 풀 LCD 디스플레이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꽤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능적인 부분이나 아니면은 이제 지도를 이제 계기판에 띄울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기존 이보크가 왜 비쌌는지 몰랐지만 이제는 이보크가 비싸도 조금 더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이 바로 이런 12점 디스플레이나 아니면 이런 전체적인 센터페시아에 대한 느낌이 이제는 좀 비싸도 되는구나 라는 느낌을 좀 주고 있어요. 일단은 전체적인 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12인치 터치스크린 인포테인먼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인치가 8인치인지 9인치인지 뭐 비슷한데 제가 봤을 때는 한 8, 9인치 정도밖에 안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1세대 이보크에 들어갔던 디스플레이보다 조금 더 고급스러운 10인치 터치 스크린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더 좋은 거는 벨라와 마찬가지로 각도 조절이 되기 때문에 햇빛으로 인해서 이제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이 안 보이는 그런 불상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평소에 운전자 시야각에 잘 맞게 터치스크린의 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10인치 터치스크린 하단에는 10인치 터치스크린 듀오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하단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차량의 지형에 따라서 이제 터레인 모드를 변경할 수 있는데요. 지형에 따라서 뭐 잔디, 자갈, 뭐 흙, 아니면은 뭐 오토 이런 걸 터치로도 가능하고 다이얼 방식으로도 가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온도도 전체적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는데, 일단 1세대 이보크 뿐만 아니라 2세대 이보크에는 물리적인 버튼이 없습니다. 물리적인 버튼이 없기 때문에 사실 좀 낯설게 느껴지고 이게 적응이 쉽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금방 적응돼요. 또 그 정도로 상단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윗부분에 그 버튼이 아니라 터치 버튼을 다 몰아놔서 뭐 사용하기가 보다 쉽고요. 그리고 하단에도 뭐 상단의 시트, 온도 조절, 차량 뭐 이런 부분들을 적용했기 때문에 사실 딱히 불편함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편리한 거는 상단에서 내비게이션을 사용하고 있을 때 하단에서는 이제 블루투스나 아니면 미디어적인 부분을 이제 컨트롤할 수 있어서 불편함 없어요. 오히려 더 편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만족스럽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약 한 2-3시간 이상 지금 레인지로버 이보크 2세대 모델을 시승하고 있는데 1세대와는 전혀 다른 고급스러움이 느껴집니다. 주행적인 느낌도 그렇지만 뭐 이런 다양한 내비게이션이나 아니면 차량에서 주는 이런 옵션, 편의사항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만족스럽고요. 무엇보다 전체적으로 이런 질감이나 차량에 대한 이런 느낌들이 전체적으로 꽤 만족감을 주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무엇보다 가장
1세대 모델에서 2세대 모델로 바뀌면서 가장 만족스러운 거는 바로 기어 노브입니다. 랜드로버와 제규어는 항상 이 다이얼 방식의 기어 변경을 추구를 했는데, 이게 왜 그런지는 몰라도 이제 다시 기어봉 스타일로 바뀌었어요. 이 기어봉 스타일은 제 기억에는 F타입에서나 적용됐던 기어 노브인데, 다이얼 방식에서 이걸로 바뀌었다는 거는, 사실 기존의 랜드로버와 제규어가 다이얼 기어로 차량에 아이덴티티를 줬다면, 이제는 듀얼 터치 스크린으로 아이덴티티를 주는 게 아닌가라는 제 생각이 좀 들어요. 때문에 앞으로 제규어나 랜드로버들이 가격이 조금 더 오르더라도 이렇게 듀얼 터치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합니다. 차량 주행적인 부분,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대시보드 같은 경우가 약간 전체적으로 플랫하면서 운전자석만 이렇게 솟아있는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HUD가 들어가서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이 차량이 준준형 SUV급이지만 시트 포지션이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좀 더 큰 차량을 주행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있고요. 큰 차나 아니면 단단한 거대한 차를 탔을 때 느낌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레인지로버 이보크에 대해서 주행적인 부분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이제는 외관과 이제 실내를 이제 좀 더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